해시태그 누군가 보고 있다. 왕자의 장례식은 성대했다. 온 왕국이 검은 옷을 입었다. 종이 울렸고 사람들은 거리에 늘어서서 관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모두가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어딘가 공허했다. 마치 슬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슬픔을 만들어낸 것 같았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행렬은 느리게 움직였다. 왕과 왕비가 관 뒤를 따랐다. 왕비는 베일을 쓰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왕은 곧게 서서 앞을 보고 걸었다. 표정은 단단했다. 언니는 그 행렬에 있었다. 귀족들 사이에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걷고 있었다. 멀리서도 언니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언니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움직임이 살아있었다. 진짜 인간처럼. 행렬이 지나가자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흩어졌다.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창문에서 물러났다. 방 안에는 나 혼자였다. 하녀도, 집사도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다. 며칠째 그랬다. 마치 이 집 전체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책상 위에 그 책이 있었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며칠째 펼쳐보지 않았다. 하지만 책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존재만으로도 압박감을 주었다. 오후가 깊어갔다. 빛이 약해지고 그림자가 길어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하면 목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때 문이 열렸다. 노크도 없이.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광장에서 봤던 그 남자. 나를 알아본다고 했던 사람. 어떻게 들어왔어요? 나는 물었다. 남자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거짓말. 잠가놨어요. 남자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렇다면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나 보죠. 남자는 창가로 걸어갔다. 밖을 내다봤다. 장례 행렬이 지나간 거리를 바라봤다. 슬픈 날이네요. 누구세요? 나는 다시 물었다.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러 왔어요? 당신을 보러 왔어요. 남자는 나를 돌아봤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보러 왔죠. 나는 불안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는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 책을 내려다봤다. 이거 읽었어요? 읽지 마세요. 나는 일어섰다. 남자는 책을 집어들었다. 왜요? 이건 당신 이야기잖아요. 돌려줘요. 남자는 책을 펼쳤다. 천천히 장을 넘겼다. 흥미롭네요. 문장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보세요, 이 부분. 어제와 다르죠? 나는 다가가 책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책을 들어 올렸다. 내가 닿지 못하는 높이로. 돌려줘요. 조금만 더 볼게요. 남자는 계속 읽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아, 여기. 중요한 부분이네요. 남자는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아리엘은 비밀을 알고 있다. 왕자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남자는 나를 봤다. 당신 알고 있나요? 뭘요? 누가 왕자를 죽였는지.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남자는 책을 내려놓았다. 모르는군요. 아직은.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겠죠. 안 해요. 할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역할이니까요. 나는 뒤로 물러났다. 당신도 이야기의 일부예요? 정해진 대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기울였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자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다. 때때로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요. 제 생각이 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제 머릿속에 넣어준 것인지. 남자는 나를 봤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남자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뭐요? 당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도 당신을 보고 있어요. 남자는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책을 봤다. 책은 펼쳐진 채로 책상 위에 있었다. 남자가 읽었던 그 페이지. 나는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내려다봤다.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아리엘은 방문자를 맞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암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다음 줄을 읽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것을 들었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목소리를. 나는 숨이 멎었다.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쓰여 있었다. 나는 책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밤이 왔다. 하녀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말없이 쟁반을 놓고 나갔다. 나는 먹지 않았다. 식욕이 없었다. 촛불을 켰다. 방 안은 어두웠다. 창밖은 더 어두웠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왔다. 목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머릿속이 아니라 밖에서 들렸다. 아리엘은 침대에 앉아 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방 안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낮고 차분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촛불을 바라본다. 불꽃이 흔들리는 것을 본다. 나는 정말로 촛불을 보고 있었다. 아니, 목소리가 말한 후에 봤다. 그녀는 일어난다. 나는 일어났다. 아니, 일어나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움직였다. 창문으로 간다. 나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멈출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본다. 나는 밖을 봤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본다. 나는 봤다.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지 알고 싶어 한다. 나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하지만 알 수 없다.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서 물러난다. 나는 물러났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촛불을 끈다. 나는 촛불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불꽃을 덮었다. 뜨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불이 꺼졌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목소리가 멈췄다. 나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내 몸을 통제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였다. 마치 인형처럼. 나는 침대로 비틀거리며 갔다.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건 잘못됐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다. 목소리는 단순히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었다. 목소리는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책상을 봤다. 그 책이 거기 있었다.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손으로 더듬어 책을 찾았다. 펼쳤다. 하지만 너무 어두웠다.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책을 안고 창가로 갔다. 가로등 빛에 비쳤다. 페이지를 봤다. 새로운 문장들이 빼곡히 쓰여 있었다.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아리엘은 침대에 앉아 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녀는 촛불을 바라본다. 모든 문장이 정확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녀는 책을 읽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자신이 이야기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책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책이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벽에 기댔다. 무릎이 풀렸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감옥이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선택도, 행동도, 심지어 생각까지도. 그때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무너진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운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울려고 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그녀에게는 아직 역할이 남아있다. 싫어.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거부한다. 하지마. 하지만 이야기는 기다린다. 제발. 왜냐하면 이야기는 인내심이 많으니까. 목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문이 열렸다. 빛이 들어왔다. 언니였다. 언니는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 나를 봤다.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언니를 올려다봤다. 언니는 촛불을 탁자에 놓고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 나는 간신히 말했다. 목소리가 들렸어. 내 행동을 설명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움직였어.
언니의 표정이 굳었다. 나도 그래. 뭐? 나도 똑같아. 장례식 때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 거부하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 언니는 바닥에 떨어진 책을 집어들었다. 펼쳐봤다. 우리는 통제받고 있어. 이야기한테. 어떻게 벗어나?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이야기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정해진 결말까지. 언니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 전에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해. 무슨 방법? 이야기의 약점. 틈. 뭐든. 언니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왜? 내일 왕이 선언을 한대. 왕자 살해범을 찾아낸다고. 그리고 언니는 나를 똑바로 봤다. 그 용의자 중에 네가 있어. 나는 숨이 멎었다. 왜 나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 언니는 창밖을 봤다. 그리고 일단 용의자가 되면 이야기는 너를 범인으로 만들 거야. 나는 벽에 기댔다. 그럼 나는 죽어. 소설에서 아리엘이 죽은 것처럼. 언니는 나를 안았다. 그 전에 막아야 해. 어떻게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만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